자, 2022년도 1회차 우리 CBT 보고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버보시법으로 암모니아 44g을 제조하려면 표준 상태에서 수소는 약 몇 리터가 필요한가? 자, 하버보시법에 의해서 우리가 암모니아 합성법, 그 다음에 질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합성을 시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N2 질소 플러스 수소, 수소는 3몰이 되겠습니다. 그죠? 3몰. 자, 이렇게 했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2몰 생성이 된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44g이다. 그죠? 44g일 때 수소 몇 리터가 필요한 최적으로 구해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합성을 했을 때의 최적과 질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수소 같은 경우는 H가 1g, 그죠? 1g 짜리가 2개, 그게 3몰이 있죠. 이건 중량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적을 봐야 되겠죠. 최적은 1리터, 1몰당 최적 22.4리터죠. 예, 그게 3몰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수소 같은 경우는 리터, 최적을 구해야 되죠. 암모니아는 44g, 중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N이 14 플러스 수소가 1. 자, 이게 2몰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양은 34g이다. 그러면은 34g이 생성되기 위해서 수소는 요만큼이 필요하다. 리터로, 그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22.4를 34로 나누어지면 1g당 수소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44g이기 때문에 곱하기 44를 해주게 되면 필요한 수소의 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약 87리터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어떤 물질의 고유의 양으로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변함이 없는 물리량은, 자, 여기서는 질량이죠. 그죠? 질량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에 변하지 않는 고유의 양입니다. 그죠? 고유의 양. 그 질량이 뭡니까? 중력의 크기, 중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중량이 되겠죠. 중량. 그 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는 변한다. 그죠? 우리가 보이샬 법칙에 의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밀도 같은 경우는 단위 최적당 질량입니다. 최적, 부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를 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1번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3번 아시트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3번. 자, 아시트렌은 발열 화합물이므로 대기에 개방하면 분해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해 폭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분해 폭발이라는 것은 개방을 했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압축을 했을 때, 그죠? 압축을 했을 때 폭발이 일어나죠. 자, 근데 여기서도 틀린 게 발열 화합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트렌은 흡열 화합물입니다. 흡열 화합물이기 때문에 분해 폭발에 압축을 하게 되면 분해 폭발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교량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조치 등 설계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것은 2번. 1번 같은 경우는 교량 첨가 배관은 강관을 사용하고 용접으로 기계적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기계적 접합, 이게 아니고 용접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접합이 아니고 용접,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지진 발생 시, 비상 시 긴급 차단을 목적으로 첨가 배관의 길이가 200m가 아니고 300m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초과, 허용 응력을 초과하도록 설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의 내용이 되겠다. 자, 5번에 프로판을 사용하고 있는 버너의 부탄을 사용하려고 한다. 프로판의 경우보다 약 몇 배의 공기가 필요한가? 자, 우리 프로판과 부탄의 연소식 이렇게 봐야 되겠죠? 프로판. 자, 필요한
산소의 양입니다. 그죠? 산소는 5몰입니다. 그죠? 5몰. 그 다음에 부탄. 자, 6.5몰이죠. 그죠? 예. 공기를 필요로 했지만, 여기는 뭐 산소입니다. 그죠? 산소량이지만 공기량으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동일한 비율로 어차피 바꿔지는 거니까요.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론 산소량으로 봤을 때, 5몰과 6.5몰이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5분의 6.5로 했을 때 1.3배가 더 필요하다. 답은 2번이 되겠다. 6번 굴착공사 시행자가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 착공 전에 가스 배관에 대한 손상 방지 조치, 방호 공법, 비상조치 계획, 안전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가스 안전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는 건설공사에 우리 가스 안전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라는 것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철도, 뭐 도시철도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 보도, 지하 상가, 지하 차도,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없는 것은 4번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내화구조의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상호 간의 거리가 1m 또는 두 저장탱크 최대 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4분의 1 길이 중 큰 쪽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물분무 장치의 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단열재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 화재를 고려해서 충분한 내화 성능을 가지는 것에서는 그 수량은 4리터 per 민으로 계산한 수량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4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를 가지는 내화 성능을 가지는 것에는 4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정압기의 분해 점검 실시 주기는, 자, 우리 정압기는 설치한 후에 2년에 1회 이상 분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2년에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습식 아세틸렌 발생기의 표면 온도는 몇 도씨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자, 습식 아세틸렌 발생기의 표면 온도는 70도가 되겠습니다. 70도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 발생기의 최적 온도는 50에서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는 70도, 최적 온도는 50에서 60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에 다음 가연성 중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은, 자, 위험도 계산이죠. 위험도 계산은 우리가 하한 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발 범위 이렇게 봤을 때 수소의 경우는 4에서 75%죠. 프로판 같은 경우는 2.1에서 9.5, 그죠? 아세틸렌이 2.5에서 81%, 산화에틸렌이 3에서 8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세틸렌이 폭발 범위 가장 넓고,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 수소 이렇게 순인데, 하한 이렇게 보시면 아세틸렌을 기준으로 해서, 자, 2.5분의 81 마이너스 2.5,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31.4가 되는데,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거. 자, 이건 뭐 다 계산, 물론 계산 다 하시면 좋은데, 폭발 범위를 잘 모르시겠다, 다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때는 폭발 범위 가장 넓은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순위적으로 봤을 때 아세틸렌이 가장 넓고, 산화에틸렌, 수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등, 2등, 3등 이 정도는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에 산화에틸렌 충전 용기에는 질소 또는 탄산가스를 충전하는데, 그 내부가스 압력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산화에틸렌 저장탱크 및 충전 용기는 45도씨에서 압력이 0.4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질소가스,
또는 탄산가스로 충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 45도에 0.4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저장 탱크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낮아져 그 탱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이건 뭐 압력이 외부보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그죠?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우리가 마이너스 압력, 부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이런 부압 방지 장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 그 다음에 진공 안전밸브. 안전밸브는 압을 빼는 거니까, 그죠? 예, 압 조절에 사용이 되겠죠. 압력 경고 장치. 압력이 이상이 있으면 경보를 울린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균합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양쪽의 균형을 잡아주는 균합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벤트 스택은 뭡니까? 이상 방출이 됐을 때, 그죠? 비상 운전 또는 뭐 방출된 가스, 이런 가스들을 외부로 버리는 장치가 됩니다.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4번에 벤트 스택이 관계없다. 자, 13번에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 방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 설명 다 맞고요.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 방식 시설의 관대지 전이 등은 2년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2년에 1회가 아니고, 그죠? 1년에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치는 그대로 다 맞다, 그죠? 자, 14번에 과학가스를 차량으로 운반할 때 몇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 중간에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가? 자, 이것은 200km가 되겠습니다. 20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할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 자, 15번 다음 중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는, 자, 폭발 범위 보시게 되면 황화수소 우리가 4.3에서 45%, 그죠? 암모니아는 15에서 28%죠.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 3에서 80%, 그죠? 그 다음 프로판 2.1에서 9.5.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산화에틸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 범위 넓은 거, 폭발 범위를 다는 못 내오시더라도 최소한 뭐 1등, 2등, 3등 넓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암모니아나 프로판, 암모니아, 프로판, 이런 프로판은 뭡니까? 우리가 LNG, LPG죠. 우리가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게 LNG고 LPG니까 여기에 메탄, 프로판, 부탄,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가연성 가스지만 가연성 가스의 어떤 기준을 따르지 않는 가스이기 때문에 폭발 범위, 암모니아와 브로만, 메탄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죠?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운전 중에 제조 설비에 대한 1일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1일 점검 항목으로 관계없는 것은 2번에 인터록의 작동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록이라는 것은 어떤 장치가 동시에 동작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운전을 하다가 뭐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직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후진을 눌러버렸다. 뭐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인터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1일 점검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자, 17번에 다음 중 독성가스 제해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자, 독성가스 제해 설비는 우리가 가스의 종류들입니다. 아산가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염소, 염화메탄, 그죠?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 시아나수소, 포스겐, 황화수소, 그죠? 이런 것들의 충전 설비에는 제해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프레온가스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제해 설비라는 독성가스잖아요. 그래서 프레온가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독성으로 굳이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의 내용이 관계없는 내용이다.
자, 18번의 선박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선박용의 경우 지금 여기서 보면 상단부에 황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그죠? 이런 내용이 되겠죠. 색상이 뭐냐, 황색이냐 백색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상으로는 우리가 백색 띠가 되겠습니다. 백색 띠. 그 다음에 그 폭은 2cm가 되겠습니다. 2cm. 그죠? 2cm의 백색 띠가 되겠다. 5cm짜리가 있는데 5cm는 뭐냐면 글자의 크기, 그죠? 글자.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 글자로 가로 세로 5cm 크기로 뭡니까? 선박용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 그걸 이제 5cm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띠는 2cm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9번 다음 독성가스 중 제독제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제독제로 물을 사용하는 가스는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화, 메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관계없는 것은 황화수소, 황화수소. 앙산가스도 가정소다와 탄산소다 수용액이 있지만 물도 제독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황화수소의 경우는 가성소다 수용액과 탄산소다 수용액,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제독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관계없는 것은 황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아시트렌 용기의 다공물질을 고루 채운 후 아시트렌을 충전하기 전에 침륜시키는 물질은, 우리가 침륜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침륜제는 아세톤, 그 다음에 DMF죠. 디메틸 포름아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온 것은 아세톤이 되겠죠. 자, 21번 다음 중 아시틸렌, 암모니아 또는 수소와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 없는 가스는, 여기서는 염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염소. 그래서 염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연성 가스입니다. 그죠? 조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인데 기본적으로 염소 자체에는 폭발성이나 인화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시틸렌, 그죠? 수소, 암모니아, 자, 요거하고 만났을 때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 없다. 염소가 되겠습니다. 22번 독성가스의 저장 탱크에는 가스의 용량이 그 저장 탱크 내용적의 90%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서는 뭡니까? 과충전 방지 장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90% 이상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지상에 액화석유가스 저장 탱크를 설치할 때 냉각 살수 장치는 일반적인 경우 그 외면으로부터 몇 메다 이상 떨어진 곳에 조작할 수 있어야 하는가? 자, 이것은 5m가 되겠습니다. 그죠? 5m. 답은 3번. 자, 24번에 다음은 이동식 압축 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시설을 점검한 내용이다. 이 중 기존에 부적합한 설명은, 자, 지금 여기서 나머지 설명은 다 맞는 설명인데 1번에 이동 충전 차량과 가스 배관구를 연결하는 호스의 길입니다. 호스의 길은 6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스의 길은 5m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머지 설명은 일단 다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5번에 고압가스 운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자, 틀린 것은,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위험물과 충전 용기를 동일 차량에 적재 시는 1m 정도 이격시킨 후 운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충전 용기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위험물과는 뭡니까?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의 내용이 되겠다. 26번 액화암모니아가 50kg을 충전하기 위해서 용기의 내용적은 몇 리터로 해야 하는가? 단 암모니아 정수 C는 1.86이다. 자, 우리 용기의 내용적, 그죠? 내용적 W 웨이트죠. 무게. 자, C분의 V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50kg 충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0kg는 C 정수가 1.86이고요. 그 다음에 몇 리터로 해야 되느냐? 최적을 이제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V, 우리가 최적 V는 얼마가 되느냐? 약 93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4번. 27번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시설 중 두 저장 탱크 최대 직경을 합산한 길이의 4분의 1이 0.5m일 경우에 저장 탱크 간의 거리는 몇 m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두 저장 탱크의 거리는 크게 두 가지가 되죠.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4분의 1 직경의 합산, 그죠? 직경의 A라는 탱크의 직경, B라는 탱크의 직경 이러면은 각 두 개의 직경을 4분의 1로 나눠준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치가 뭡니까? 1m 미만인 경우, 이 값이 1m보다 작을 때, 그죠? 작을 때. 크면은 이 값을 쓰는 거고요. 만약에 작다, 1m보다 작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준은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합산 계산한 요 거리가 0.5m이기 때문에 최소 거리 1m.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고압가스 관련 설비가 아닌 것은, 자, 고압가스 관련 설비, 지금 나머지 내용은 맞는데 1번 같은 경우 일반 압축가스 배관용 밸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압가스 관련 설비 중에서 밸브가 들어가는 장치가 뭐가 있냐면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지금 1번의 경우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29번에 배관 표지판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에 따라 배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지상에 설치된 배관은 표지판을 몇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우리가 배관의 표지판, 배관 표지판이 되겠죠? 크게 우리가 지상과 지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상에 설치된 배관은 1000m. 그죠? 그 다음에 지하에 설치된 배관은 500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는 지상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 1000m가 되겠습니다. 30번 가스 폭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지금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안전간격이 큰 것일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간격이 작은 가스일수록, 그죠? 위험한 가스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간격이라는 것은 전파되는 간격이 되겠죠? 그 간격이 좁은데도 전파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 안전간격이 작을수록, 그죠? 작은 가스일수록 위험한 가스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31번. 다음에 가스가 누출될 때 사용되는 시험지와 변색 상태를 옳게 작지어진 것은, 자, 일단 포스겐 같은 경우는 하리슨 시약, 하리슨 시험지가 되겠죠. 청색이 아니고 여기서 뭐 색상이 심등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황화수소 초산납 시험지, 연당지가 됩니다. 연당지, 초산납 시험지 또는 우리가 연당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흑색이 되겠다.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는 초산벤전지, 적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아나수소는 질산구리벤전지, 시험지는 질산구리벤전지가 되겠고, 청색이 되겠습니다. 시아나수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이렇게 볼 수 있죠. 일산화탄소는 요오드 칼륨 전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염화파라둠지, 염화파레아둠지 되겠고, 황색이 되겠습니다만은 흑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게 되어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에 아시트렌의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희석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아시트렌 자체는 압축을 했을 때 분해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희석제를 첨가를 하는데, 희석제는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에틸렌이 되겠습니다.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산소가 관계없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커지죠. 그죠?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겠죠. 자, 33번. 다음은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식이다. 갈로안에 알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따로 좀 보게 되면 탄소 같은 경우는, 그죠? 1몰 대 1몰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M, 탄소의 개수, 탄소 한 개당, 그죠? 산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M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죠? 산소의 개수, 몰수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H2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O2인데 H2O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절반,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선 4분의 n개 이렇게 나왔는데 n이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2이기 때문에 여기에 2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만약에 2가 들어가면 2분의 2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2분의 1이 되는 숫자. 여기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2가 되면 약분했을 때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네, 그죠? 2분의 1이 되는 숫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필요한 내용은 2분의 n개가 되겠다. 그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H2O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개. 그죠? 그대로 1몰이 생성되는 거니까 n 적용되는 숫자 그대로 적용했을 때 2분의 n개가 되겠습니다. 자, 34번에 부탄 1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탄의 연소식 아까 봤듯이 10 플러스 6.5몰이죠. 6.5몰. 그래서 일단은 이론 산소량을 먼저 구하면은 6.5가 됩니다. 그죠? 최적으로 따졌을 때 부탄 1세제곱미터 22.4세제곱미터고 22.4 곱하기 6.5니까 이걸 22.4로 나누어주면 부탄 1세제곱미터당 뭡니까? 이론 산소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론 산소량. 그게 얼마입니까? 6.5죠? 6.5. 자, 이것을 뭡니까? 이론 공기량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량을 산소량으로 우리가 변환 계산해주면 곱하기 뭡니까? 21분의 100. 21%기 때문에 21분의 100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약 31.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얻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전해액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수산화나트륨을 사용을 합니다. 수산화나트륨. 그래서 여기서는 20% 정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다음 압력이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1 MPa이 있네요. 자, 얘를 우리가 뭐 ATM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ATM으로 바꾸면은 1.01 MPa이니까 1ATM의 메가파스칼 값은 얼마다? 0.101이죠. 그래서 1.01 곱하기 1ATM이죠. 바꿔주면 10ATM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ATM이니까 일단 1번이 크죠. 그 다음에 100인치 HG죠. 인치 HG. 그죠? 얘를 센치 HG로 바꿔줍니다. 그죠? 2.54를 곱해주면은 센치 HG가 되죠. 그래서 100 곱하기 2.54를 해주면은 센치 HG고요. 센치 HG 1ATM의 센치 HG는 76센치 HG죠. 요걸 곱하기 1ATM 해주게 되면 3.34 ATM 됩니다. 그럼 1번이 더 크죠. 일단 1번이 크고 88 PSI죠. PSI는 1ATM의 PSI는 14.7이죠. 자, 88 곱하기 1.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5.98 ATM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가장 큰 것은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7번 아세틸렌 충전 시 첨가하는 다공물질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다공물질의 구비 조건입니다.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고 가스의 충전이 쉬워야 된다. 다공도가 적을 것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다공도는 75에서 92%죠. 다공도. 그래서 다공도가 커야 된다. 그죠? 구비 조건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이산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산기체는 보일샬 법칙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죠? 보일의 법칙, 샬의 법칙을 따르는 기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일샬 법칙 보면 우리가 T1분의 P1, V1, T2분의 P2, V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비례하죠. 비례한다 이래 되는데 반비례하죠. 그죠?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맞는 설명은 4번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에 공기 중에 10%의 존재 시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가스는, 자, 그러면 폭발 범위 하한이 10% 이상이면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번에 브로모메탄 이렇게 보시면 폭발 범위는 13.5에서 14.5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3에서 12.4. 자, 3번 같은 경우 산화에틸렌이죠. 80. 4번에 4에서 46%. 자, 전부 다 10% 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죠. 자, 이거는 10% 이상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완전 진공을 0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을 의미하는 것은, 자, 우리가 완전 진공 상태가 있고요. 그죠? 진공 상태가 있고, 여기에 뭡니까? 대기압이 존재를 하죠. 대기압. 그 다음에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이 뭐다? 게이지압이죠. 그 다음에 대기압과 게이지압을 더한 압력을 우리가 절대압력. 그럼 절대압은 뭐다? 완전 진공. 여기를 0으로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을 절대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절대압. 그 다음에 뭐 게이지압 같은 경우는 대기압을 0으로 해서 여기를 0으로 해서 측정, 이만큼의 값을 측정한 거니까 그거는 게이지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41번. 일기예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1헥토파스칼은 약 몇 뉴턴 퍼 제곱미터에 해당하는가? 자, 우리가 헥토파스칼은 단위가 뉴턴 이렇게 됩니다. 헥토파스칼, 파스칼하고 뉴턴 퍼 제곱미터하고 단위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헥토파스칼이 되겠죠? 얘는 100톤 제곱미터. 그죠? 100이 되겠습니다. 100. 답은 3번. 자, 42번. 질소가스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에 방전용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소가스는 우리가 치환용으로 사용을 하죠. 우리가 가스, 뭐 설비나 뭐 용기나 이런 것들 우리가 뭡니까? 내부에 있는 가스를 빼낼 때, 그죠? 질소가스 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 치환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가연성가스라 함은 폭발 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몇 프로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가연성가스의 정의는 하한이 10% 그죠? 이하인 것. 그죠?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20% 이상 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2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44번. 냄새가 나는 물질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부치제의 구비 조건이죠. 여기서는 틀린 거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일상생활의 냄새와 구분되지 않을까? 이 구분이 되어야지 생활을 하면서 가스가 새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구분이 안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맞는
냄새, 김치 냄새하고 만약에 같다 이러면은 김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이 틀렸다. 자, 45번에 탄소강 중에 저온치성을 일으키는 원소로 그런 것은, 자, 저온치성은 1번에 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2번에 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열치성을 일으키는 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몰리브덴 3번 같은 경우는 뜨임치성을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4번이죠. 대기 중에 내산화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온치성은 1번의 인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수소나 헬륨을 냉매로 사용한 냉동 방식으로 실린더 중에 피스톤과 보조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액화 사이클. 그죠? 그래서 피스톤, 보조 피스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필립스 공기 액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부르동간 압력계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압력계의 가스를 유입하거나 빼낼 때는 신속히 조작할 것. 자, 그래서 어떤 조작을 할 때 우리가 신속히 또는 재빨리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경우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서히 조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요런 용어, 신속히, 재빨리 이런 식의 용어가 들어간다면은 거의 틀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48번 수소가스 분석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수소 분석법으로는 우리가 연소 분석법 중에 분별 연소법에서 우리가 팔라듐 간법 또는 산화구리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팔라듐 간 연소법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햄펠 같은 경우는 뭡니까? CO2, 그 다음에 뭡니까? 탄화수소 화합물이죠. 탄화수소 화합물, 그 다음에 O2, 일산화탄소. 그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황산파륨 침전법은 유황산화물을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다. 그 다음에 흑광광도법은 우리가 흡수되는 빛의 양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수소가스 분석 방법은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LPG, 액화가스와 같은 저비점의 액체에 가장 적합한 펌프의 축봉 장치는, 자, 우리가 CL의 형식들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CL형으로 구분되는 게 싱글형과 더블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CL형, 더블 CL형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접촉면이 한 개냐 두 개냐로 이제 구분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형과 언밸런스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밸런스 CL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저비점 액체에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밸런스 CL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50번에 분석법 중에서 쌍극자 모멘트의 알짜 변형, 진동 짝지움 등 이런 것들과 관계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적외선의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한 것. 여기서는 적외선 분광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왕복 펌프에 사용하는 밸브 중에 점성액이나 고형물이 들어있는 액에 적합한 밸브는, 말 그대로 점성액이나 고형물에 들어있는 액에 적합한 밸브, 구밸브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52번에 다음 중 비접촉식 온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압력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압력식. 우리가 열팽창식, 압력식, 전기식, 그 다음에 제겔콘, 바이메탈식 이런 것들은 접촉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접촉식이 되겠고, 지금 방사온도계, 그 다음에 광정관식, 색온도계, 그죠? 광고온도계 이런 것들은 비접촉식이 되겠다. 답은 4번. 53번 이중금속의 양 끝의 온도차에 따른 열 기전력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열 기전력 이용한다. 이러면 뭡니까? 열전도 온도계입니다. 그죠? 열전도 온도계. 열 기전력의 값을 이용해서 온도를 구하는 것이 되겠다. 자, 54번. 다음 각종 온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저항 온도계인데 지금 얘기하는 뭡니까? 열 기전력을 이용한다. 이게 아니죠,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열전도 온도계다, 그죠? 우리가 저항 온도계라는 것 자체는 전기 저항이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것을 저항 온도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맞는 설명입니다. 우리 이제 온도계 봉해액으로 수온을 쓴 것은 마이너스 30에서 300도 정도의 범위에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계 온도검출부는 연용량이 크면 좋다. 연용량이 크면 뭡니까? 얼마 못 측정하겠죠. 예를 들어서 연용량이 너무 커서 1도 측정하는데 이만큼 변화했다. 많은 열을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요. 연용량이 작은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이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온도에 따른 전기적 변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고요. 그죠? 바이메탈은 두 종의 금속, 서로 다른 두 종의 금속을 이용해서 금속 편이 휘어지는 것을 이용한 방식이 바이메탈입니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5번에 내용적 50리터 용기에 수압 30kg을 가해서 내압 시험을 하였다. 이 경우 30kg의 수압을 걸었을 때 용기의 용적이 50.5로 늘어났고 압력을 제거하여 대기압으로 하니 용기 용적이 50.025리터로 되었다. 항구 증가율은 얼마인가? 영구 증가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압을 가했을 때 전체 증가했는 양, 그죠? 그래서 원래 50리터짜리가 50.5로 늘어났으니까 50.5에서 50을 빼준다. 그러니까 0.5만큼 늘어난 것이죠. 그죠?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압력이 제거가 되니까 0.025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원래 50리터인데 얘는 뭐예요? 영구적으로 지금 늘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50.025-50. 자, 이 내용은 뭐냐? 영구 증가량이 됩니다. 그죠? 영구 증가량. 전체 증가량 중에서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아왔고, 요만큼은 뭐예요? 영구적으로 늘어난 것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하게 되면 5%가 되겠습니다. 5%. 그죠? 그래서 5%고 합격 기준은 10% 이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구 증가량 계산하는 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56번에 로터리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압축이 단속적이므로 젖은 공에 적합하다. 그죠? 그래서 왕복식 압축기의 경우 압축이 단속적이다. 이런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터리 압축기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왕복동 압축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7번에 도시가스에서 사용되는 부치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부치제 우리가 THT 뭡니까? 석탄. 그죠? 석탄 냄새가 되겠죠. 그 다음에 TBM 양파 썩는 냄새. 그죠? 양파 썩는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 DMS 마늘 냄새. 그죠? 마늘 냄새죠. 이 3번의 내용은 관계가 없다. 자, 58번 가스 충전구에 따른 분류 중 가스 충전구에 나사가 없는 것은 무슨 형으로 표시하는가? 우리가 충전구 A형, B형, C형 세 가지가 있는데요. A는 뭡니까? 순나사. 그럼 B는 암나사. 그죠? 그 다음에 나사가 없는 것이 되겠죠. 나사가 없는 형식은 C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59번에 스크류 펌프는 어느 형식의 펌프에 해당하는가? 자, 나사 펌프가 됩니다. 그죠? 스크류, 나사, 회전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회전식. 그래서 나사 펌프, 기어 펌프, 베인 펌프 이런 것들은 회전식 펌프가 되겠다. 자, 60번에 도시가스의 총 발열량이 1400 공기에 대한 비중이 0.55일 때 웨버 지수는 얼마인가? 웨버 지수는 어떻게 되죠? 루트 D 비중이죠. 비중 분의 발열량입니다. 그죠? 총 발열량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죠? 그러면은 현재 0.55
55분의 발열량이 1400.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14023. 답은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회차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